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인구 6,000명의 작은 섬인 뷰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16세 에런 캠벨 군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캠벨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영상의 일반적인 주제는 고양이 괴롭히기, 트램펄린에서 몇 바퀴 회전하기, 포트나이트 게임 같은 그냥 일반적인 10대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생긴 것은 꽤 깔끔하게 생겼고 여자친구와 연애도 하는 평범한 10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에런 캠벨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해 보이는 10대에 대해서 평범한 내용들에 대해 늘어놓고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소년의 이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인 자넷 캠벨 씨가 방송사 더 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저희 아이는 6살 때 마을에서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에 다녔었어요. 수영을 배우려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수영 강사분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었어요. 저희 아이가 같이 수영을 배우던 1살 어린 여자아이를 물속에 머리를 잡고 집어넣고 익사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런에게 물어보니 진짜 자기가 그랬다고 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큰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에런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둘째, 에런 유튜브 구독자 중에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데일리 메일 신문사로 제보를 했었습니다. 에런 캠벨이 유튜브 방송으로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고 나무 밑에 묻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고양이 괴롭히기가 아닌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까지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집에서 잠을 자던 6살인 알레샤 맥페이를 납치하여 숲에서 벌거벗겨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진 뒤 2018년 스코틀랜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이 조용한 휴양지 같은 섬에서 6살 어린아이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지 몰랐고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16살의 소년일 것이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2018년 7월 1일 따스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레샤 맥페일의 아버지인 로버트 맥펠 씨와 어머니였던 조지나 맥펠 씨는 얼마 전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양육하기로 한 아버지인 로버트 씨는 알레샤를 데리고 부모님이 살고 있던 뷰트섬으로 3주간 휴가를 보내러 갑니다. 가족은 하루 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로버트 씨는 평소에 즐겨 피던 대마초를 마을의 어떤 한 소년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인 10시 30분, 알레샤는 아빠에 의해 침대에서 곤히 잠을 듭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새벽 0시 30분에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잠에 들고 마침내 집의 모든 가족은 잠에 들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 40분, 로버트 맥펠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잠에 깊게 빠진 그는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난 새벽 2시. 누군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알레샤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알레샤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새벽 6시에 알레샤의 할아버지가 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 손녀가 자고 있는 방을 보고 없어진 것을 알고 할머니를 깨워 집안과 집 주변을 구석구석 찾아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손녀의 모습을 찾을 순 없었고 할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인구도 적고 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이곳에서 자던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 연락을 받은 경찰은 바로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얼마 뒤 오전 8시 54분, 알레샤는 예전 호텔 부지였던 한 숲 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목과 얼굴에 대한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7개의 작고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런 캠벨의 시점에서 시간 순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피던 대마초가 떨어져 한 어플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을 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집 쪽으로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바로 판매자의 집 쪽으로 갔고 적절한 양을 구매합니다. 참고로 이 판매자는 알레샤 맥페일의 아버지인 로버트입니다. 그리고 이후 집에서 자던 에런은 7월 2일 새벽에 잠에서 깼고 대마초 판매자인 로버트에게 새벽 1시 40분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부재중 전화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새벽 1시 54분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집에 다다른 뒤 현관문 근처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던 6살 여자아이를 납치합니다. 이때 시각이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45분 여자아이를 두 팔에 들고 온 해변가로 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듭니다. 조금 자고 일어난 약 오후 1시 정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6살 여자아이의 시체를 숲에서 찾았다는 기사를 보고 스냅챗 어플의 친구들에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일 새벽 0시 32분에 스마트폰으로 구글을 통해 How do police find DNA를 검색합니다. 7월 4일에 마침내 에런 캠벨은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7월 5일에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포된 에런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으나 이 16세 소녀는 놀랍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체포된 에런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들은 신문을 했는데 일말의 죄책감 없이 자신이 강간하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아니라 이 자백을 하고 난 뒤 웃음을 꾹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키득키득 거린 것입니다. 경찰은 정신병에 대한 이력을 조회해 보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전문가를 모셔와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나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체포되기 전에 구글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봤던 터라 감형을 위해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검사에게 해당 내용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감형을 떠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웃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가 판사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침내 열린 재판은 2019년 2월 1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고등법원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긴 어린 소년인 앨런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짓없이 재판은 진행되었으며 10일 뒤인 2월 21일 16세의 앨런은 1급 살인, 성폭행죄로 가석방이 없는 27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27년밖에 안 돼? 라고 하시며 화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역사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선고된 가장 긴 징역형은 37년형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의 이름은 앵거스 싱클레어라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점이 있는데 그의 나이도 16세였으며 희생자의 나이는 8세였다고 합니다. 범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성폭행, 살인, 그리고 그 사건 담당 판사는 앨런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시 맡은 것이죠. 그리고 이 판사는 16세 소년 살인범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에선 16세인 미성년자는 법으로 보호되어 죄를 저질러도 이름을 공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범죄의 악랄함에 따라 판사는 이름과 신상 공개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런 캠벨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소년 교도소, 이름은 Her Majesty Young Offenders Institution 폴몬트로 이송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 폴몬트 소년 교도소는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만 오는 곳으로 비교적 범죄자에 대해 간대한 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7년형을 선고받은 뒤 앨런 캠벨은 어머니인 자넷 캠벨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가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학교 생활, 친구 관계도 좋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대체 왜 제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냐고요. 잘 시청하셨나요?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있으니 시청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쇼킹TV였습니다.